예, 안녕하십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그런 사실을 경찰에서 무마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들이 경찰도 그렇고 이용구 차관도 그렇고 고발 조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그런 폭행이 있었느냐, 욕설과 폭행이 있었느냐, 아니면 정차된 상황에서 있었느냐, 아니면 택시 밖에 내려서 있었을 수도 있다가 있고요. 또 택시 기사의 그 사건 진술도 첫 진술과 그 다음 두 번째 진술이 내용이 좀 달라서 지금 어느 게 진실이냐, 이게 단순 폭행이냐, 단순 폭행이면 합의를 하면 경찰선에서 그게 사건이 종결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택시기사,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가법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입건을 했었어야 된다. 그걸 소위 백을 써서 무마한 것 아니냐, 이용구가.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논란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 택시 안에 있던 녹취록을 보면 됩니다. 그 녹취록에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요즘은 교통사고 나면 모두 녹취록을 보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은 지금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가.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이 녹취록을 국회에 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생활 보호 때문에 경찰에서 좀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일반인의 경우에 다 제출이 보통 되는데, 관례상 이렇게 지금 차관, 권력자라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이냐, 권력자만 사생활이 있고 그럼 일반 국민은 사생활이 없느냐, 이렇게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 조사가 시작이 되면 바로 가장 먼저 이 녹취록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녹취록을 보게 될 것인데, 이용구 차관이 이 경우에는 지금 그 택시 기사에게는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에게는 동의를 구하면 택시 기사가 이 녹취록 공개를 거부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제한된 상황에서 사생활은 정말 보호를 하니까요. 그 다음, 지금 이용구 차관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나서서 이 녹취록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용구가 그날, 지난달 6일입니다. 6일 밤 11시간 넘어서 도대체 택시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어떤 행동이 일어났길래 택시기사가 112 경찰을 불렀고, 그 다음 며칠이 지난 다음 그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단순 폭행으로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법무부 차관이면 당연히 자기가 먼저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건 전모가 이랬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다음 앞으로 자기가 조치를 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사표를 당하든지 처리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지금 택시 기사에게만 동의를 구한다면은 녹취록은 공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이 사건이 있은 그날 밤에 파출소에서 한 첫 조사 기록과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한 조사 내용, 그 택시 기사의 진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며칠 뒤에는 이미 합의를 하고 택시 기사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당시니까 그때 경찰의 그 조사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 흔히 경찰서를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 나중에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됩니다.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첫 진술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그래서 첫 진술을 받을 때 그게 파출소가 됐든 또 경찰이 됐든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조사를 해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근무하는 일선의 경찰들에게. 그래서 첫 조사의 진술 내용을 갖고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큰 사건일수록 조사가 많이 여러 번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주안점을 보는 게 첫 조사에서 진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그걸 추궁해 들어가는 방법.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첫 조사에서는 택시기사가 이용구가 차가 달리는 와중에 차 문을 열고 뭐 욕설을 하고 자기의 그 택시기사의 목을 잡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술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 문을 열었다가 닫은 건 맞는데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서 뭐 욕설을 한 거다. 누가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차가 정차한 다음에 목을 잡은 게 아니라 멱살을 잡아챘다.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바뀐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건 특가법 적용이다. 왜 어떻게 해서 경찰이 종결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용구 차관이 그날 택시를 타고 무슨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지 어떻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문을 열고 닫고 했는지 다 지금 알고 싶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밝혀야 된다. 이건 당연히 또 밝혀질 겁니다. 그냥 국회에 제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다른 내용들, 다른 큰 사건들의 내용들은 국회에 다 요구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이거는 김도보 의원 말이 맞아요. 이 권력자라고 지금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그럼 일반 국민은 보호 안 해주냐라는 내용인데 지금 경찰이 국회에 그 녹취록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나가 이용구 차관인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이거 녹취록을 보내주면 이용구 차관의 그 사생활이 바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용구 차관의 사생활은 드러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경찰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조사가 정말 어떻게 공정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두들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지금 뭐 어떻게 버티는 상황인데요. 이거 경찰에서 조치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법무부 차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꼽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전체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 때문에요. 이용구 차관이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 본인이 스스로 더 잘 알아야 할 텐데 지금이라도 사건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밝히십시오. 이거 경찰의 진술조서는 폐기할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진술조서를 보면 비교해 보면 당시의 상황을 거의 알 수가 있고요. 또 녹취록을 보면 다 드러날 일입니다. 전모를 뭐 검찰의 조사 또 경찰의 재수사 뭐 있기 전에 전모를 스스로 밝히고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